혼자 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지금은 기차를 타고 여수로 향하고 있어요. 4박 5일 고요하게 혼자 여행을 즐길 예정이에요. 최근에 몸과 마음을 많이 썼던지라 이번 여행은 좀 더 천천히 느리게 시간을 쓰려고요. 오롯이 혼자 누릴 수 있는 여수를 여행해 볼게요. 호텔에 짐 맡겨두고 첫 식사하러 갑니다. 미식의 도시 여수지만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정식이나 한상 차림이기도 하고 제가 해산물을 크게 선호하지 않아서요. 그렇지만 여수에서의 미식 탐방을 포기할 순 없으니 혼밥할 수 있으면서도 광고 적은 맛집을 찾아봤습니다. PS 파스타는 골목 식당에 나와 백종원 선생님께 솔루션을 받은 곳인데요. 방송은 보지 않았지만 갓김치를 이용한 오일 파스타가 궁금했어요. 주문 시 매콤하게 드시는 게 더 맛있는데 그렇게 드릴까요? 라고 하셔서 넵이라고 요청드렸어요. 파스타를 주문하니 샐러드와 따끈한 빵 반쪽이 함께 나오더라고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파스타를 처음 받았을 땐 갓김치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나서 했는데 먹어보니 쿰쿰함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매콤한 편인데 인위적인 매운맛이나 일부러 첨가한 맛이 아닌 갓김치 자체의 매콤함이 파스타랑 어우러져서 맛있더라고요. 여수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이 주변 밥값이 상당한데 샐러드와 빵, 파스타 구성인데도 11,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샐러드는 뭐 풀 2장밖에 나오진 않지만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이동하느라 좀 피곤해서 멀리 나가지 않고 이순신광장 근처에서 머물 거예요. 배불리 먹어서 나른하기도 하고 장시간 이동으로 피곤하기도 하니까 커피 한잔 하러 가죠. 간판 하나 없이 오래된 상가 3층에 자리한 카페 환기를 찾았어요. 3층에 올라가면 양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두 곳 다 카페입니다. 오른편에서 주문하고 왼편 오른편 맘에 드는 곳에서 시간 보내면 돼요. 낡은 창으로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카페이기도 하지만 바다보다 멋진 음료와 디저트가 있는 곳이에요. 늘 카페에 가면 시그니처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는데 오늘 잘 된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게 인상 깊었어요. 오늘은 콜드브루 커피가 맛있게 됐다며 시음 기회를 주셨는데 부드러운 향과 풍미가 좋아서 콜드브루 아이스로 주문했습니다. 디저트는 딱히 시킬 생각은 없었으나 스콘이 방금 나왔다고 해서 스콘도 함께 주문했어요. 빈티지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 화요일 늦은 점심 덕분인지 손님은 딱 2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오후에 강한 햇살 맞으며 윤슬 마주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스콘은 반을 갈라 제공했으니 크림과 블루베리를 발라 먹으라고 하셨어요. 한 입 딱 베어 무는데 왈칵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요즘 맛있는 음식을 보고 먹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만큼 참 맛있었거든요. 뭐 평소에 엄마가 스콘을 좋아하셨던 건 아니고 단지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늘 서울에 포장해가 엄마랑 나눠 먹었는데 이제 그걸 못하는구나 해서 좀 슬프더라고요. 여행을 한다는 것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행복하다는 것이 가능할까? 여행이 내게 의미가 있을까? 괜히 낯선 곳에 가서 공황장애나 오는 거 아닌가? 더 외롭고 우울해지는 거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일찍 돌아온 것에 걱정해 주셨어요. 카메라를 들고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 종일 울고 자는 거밖에 하지 않는지라 뭔가에 집중하고 싶었고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괜찮아져서 영상을 만들다기보단 괜찮아지려고 영상을 찍고 만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 응원 덕에 조금 더 일찍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도 낯선 곳을 별탈 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일찍 호텔로 돌아왔어요.
짐 좀 정리하고 해질 무렵 다시 나가려고요. 제가 4박 5일 머물 숙소는 호텔 캔이에요. 제주 서귀포에서도 묵었던 호텔이죠. 싱글룸의 경우 1박 5만 원대로 합리적이에요. 서귀포보다 객실 크기도 넓고 워킹 데스크도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는데 오후 6시부터 생맥주가 무료 제공된다고 합니다. 주섬주섬 짐 정리를 하고 저녁 사러 가기 전에 창밖으로 일몰이 쏟아지길래 루프탑으로 올라가 봤어요. 와, 전망대 갈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나 예쁜 일몰을 호텔 루프탑에서 볼 수 있다니. 원래 여기서 생맥주 먹어도 되는데 오늘 바람이 어마어마해요. 이 일몰은 실내에서 즐길게요. 점심도 거하게 먹고 디저트까지 뚠뚠하게 먹어서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려고 만두 테이크아웃 할 겁니다. 그러나 한 끼라도 허투루 먹을 수 없으니 여수 백년가게 통만두집을 찾았어요. 통만두집은 이북식 만두 전문점으로 3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백년가게 중 한 곳이에요. 여수에도 전통 있는 백년가게가 꽤 많은데요. 혼밥할 수 있는 식당은 몇 안 돼요. 그중 한 곳이 여기 통만두집입니다. 당연히 만두가 유명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군만두를 드시고 계시고 후기에서도 찐 지역 주민들은 군만두를 드신다길래 포장으로 군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하자마자 바로 튀겨내어 뜨끈한 김이 올라오는 군만두를 들고 호텔로 호다닥 올라가 무료 생맥주랑 같이 만두 먹으려고요. 통만두집의 군만두는 이북식 만두라 만두피가 조금 더 두껍고 쫄깃해요. 갓 튀겨낸 만두의 고소함과 바삭함에 당면과 고기로 꽉 채워낸 속이 정말 맛있어요. 만두는 8개가 제공되는데 꽤 큼지막해서 혼자 먹으면 엄청 배부릅니다. 한 번에 군만두 8개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진 않지만 전 만두 덕후라서 다 먹을 수 있었죠. 너무 배가 부릅니다. 오늘은 좀 일찍 일정을 마무리하려고요. 늘 이맘때 국내 여행, 남도 여행을 오는데 늘 깨달아요. 내가 왜 이 계절에 바닷가 동네를 여행할까? 바람이 진짜 살을 애는 것 같아요. 내일은 더 고요하고 더 평온한 여정을 만들어 볼게요. 이만 잘게요. 안녕. 여수여행 이틀차 어마어마한 곳을 발견해버렸습니다. 청량청량한 아침을 맞이하러 갑시다. 아침밥은 소풍처럼 즐길 거라 이순신 수제버거에서 테이크아웃 하려고요. 어차피 테이크아웃밖에 되지 않는 곳이라서 구매 후 어딘가에 가서 먹어야 합니다. 갓김치가 소스로 들어간 간마요 버거를 구매했어요. 버스를 타고 미평 산림욕장으로 갈 거예요. 이순신 광장에서 버스로 약 20분가량 떨어져 있는데 도심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 동네와는 전혀 다른 초록초록 자연자연함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저는 버스를 타서 약 20분 걸렸고요. 자차로 이동 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미평 산림욕장은 저수지와 함께 자리해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동네 어르신들. 맨발 걷기를 즐기시거나 산책을 하세요. 정말 평온하고 예쁘죠? 저수지 한 바퀴를 가볍게 돌면 약 30분 정도. 주변으로 산책길이 산으로 더 이어져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더 길게 깊숙하게 산책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저수지 주변으로 산새 소리와 햇빛 가득 받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앉아서 쉬기 좋은 곳에 잠시 멈춰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요. 아까 사왔던 갓 마요 버거와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생수에 콤부차 타 먹을 거예요. 얼마 전부터 매번 탄산 사기 귀찮아서 이 콤부차만 가지고 다녀요. 맹물이랑 버거를 먹는 건 제 단맛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갓 마요 버거는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었어요. 적당히 재료 어우러짐이 좋고 든든하게 들어간 그런 버거. 간마요 소스는 특출나진 않지만 도드라지지도 않았어요. 뭐 그럭저럭 잘 어울리고 맛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6,900원은 살짝 비싼 것 같네요.
미평 산림욕장은 생각보다 상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가을 갈대가 하늘하늘거리고 윤술이 반짝반짝 눈부시고 멍하니 보고만 있어도 되게 힐링되는 곳이더라고요. 바다 말고 조금 색다른 여수를 즐기고 싶다면 미평에 와보세요.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청량함도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할게요. 때마침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 가는 버스가 도착 예정이라서 검은모래 해변 살짝 들렸다 가려고요. 미평에서 만성리까지는 버스로 약 5분 정도, 엄청 가깝죠? 해수욕철도 아니고 성수기도 아니고 주말도 아니어서 검은모래 해변은 정말 고요했어요. 잔잔한 파도와 동글동글한 자갈모래가 설렁설렁 마주하는 파도 소리도 편안하니 좋더라고요. 그런데 딱히 막 할 일은 없더라고요. 저는 커피가 너무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하나쯤은 있을 법한 오션뷰의 카페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라 귀찮아서 그냥 철버덕 주저앉아 바다를 좀 바라보다 왔습니다. 혹시 대중교통으로 만성리 검은모래변 가실 분들은 미리 버스 시간표 체크하셔야 해요. 기차역이나 도심 쪽으로 가는 버스 간격이 꽤 드문드문해요. 저는 2, 30분 정도 멍 때리다가 돌아왔어요. 고작 두 군데 다녀왔는데도 체력이 벌써 다 했어요. 오동도를 좀 돌아볼까 했는데 졸려서 안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낮잠 좀 자다가 일어날게요. 2시간 깔끔하게 자고 일어났어요. 11월 초는 6시쯤 일몰이 지더라고요. 5시쯤 케이블카에 도착해야 일몰과 야경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손옥항 근처 자산 정류장에 갈 거예요.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돌산과 자산을 오가는 왕복 형태예요. 가격은 일반 케이블카의 경우 왕복 17,000원. 각 정류장에 내려 구경하다가 돌아오는 편을 타면 돼요. 편도는 약 15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거리입니다. 저는 여수에 가면 꼭 돌산공원에서 야경을 보러 가기 때문에 왕복 17,000원이면 택시 가격이랑 비슷해서 뭐 아깝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목포와 사파에서의 길고 긴 케이블카에 익숙해져서 무서움은 다행히도 조금 덜해졌습니다. 영상 찍는 데 집중하면 좀 덜 무서워요. 평일이고 사람이 없어서 케이블카를 혼자 태워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이 방향 저 방향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무섭고 조금 더 짜릿했어요. 돌산 정류장에서 돌산공원까지는 조금 걸어야 해요. 전망대가 있긴 한데 돌산공원에서 바로 내려다보는 뷰가 훨씬 예쁘니까 꼭 돌산공원까지 내려가세요. 시간 참 잘 맞춰왔죠. 예쁜 일몰이 시작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진 영상을 찍으셔서 어두워지고 숲이고 주차장이지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찍고 또 기다리면서 찍고 그렇게 여수를 대표하는 야경을 담아올 수 있었어요. 여행 이틀째지만 뭔가 다 이룬 것 같은 행복함이네요. 그렇지만 너무 춥고 배고파요. 빨리 돌아가야겠어요. 오늘 저녁은 역시 여수 백년가게에서 먹을 거예요.
호텔 캔이 바로 옆에 설렁탕 전문집 물망초가 자리해요. 아점 햄버거로 먹고 꽤 오래 굶었더니 너무 배고프기도 하고 추워서 뜨끈한 국물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켰어요. 감사하게도 1인 식사가 가능합니다. 전라도답게 다양한 김치와 찬이 접시째로 나와요. 설렁탕은 뭔가 건더기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먹다 보면 밥 먹는 끝까지도 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밥이 좀 적었어요. 다 먹고도 살짝 배고프더라고요. 전라도식으로 고기는 초장에 살짝 찍어 먹고 양파랑 고추도 쌈장에 곁들이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든든하니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뭐 그렇지만 여수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맛, 이건 꼭 먹어야 해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맛있고 1인 식사 가능한 여수 맛집을 찾는다면 추천드릴게요. 이제 늙은 건가 체력이 엄청 떨어진 건가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또 엄청 걸어야 할 스케줄을 가득 계획해놨으니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칼퇴로운 하루만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